포함관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분집합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요거를 이제 풀면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할 때 그때를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B가 더 크니까 약간 부등호인데 얘가 뭐 이렇게 좀 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집합이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직관적으로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딱 좋겠죠. 벤 다이어그램이 되게 직관적으로 포함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 A집합이 B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요런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원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A집합이 B에 안 들어가면 요렇게 짝대기를 거서 아니다라고 포함관계 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세집합 ABC에 대해서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만약에 A집합이 있으면 A집합 자체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아이고야. A집합 자체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두 개는 항상 A집합이 뭐 어떤 모양이건 요거는 두 개는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면 명확하겠죠. B는 A를 포함하고 C는 B를 포함한다고 하면, 자, 요게 요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A가 C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튀고 그런 뭐 용어나 뭐 정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호 요거는 포함하다는 뜻의 컨테이너 약자 C를 기호화한 거고요. 그래서 C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하죠. 자, A는 C에 포함된다 또는 B를 A를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부분집합 표현을 하고, A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A집합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의미이다인데, 요거는 좀 한번 잘 봐두세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A의 원소 중에서 B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지 얘가 A가 B에 포함되지 않겠죠. 이게 하나도 없으면 A는 B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A가 원소가 1, 2고 B가 1, 2, 3, 4예요. A 모든 원소 1, 2가 B에 속하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B의 원소 중에서 3, 4가 A집합에 속하지 않으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는 속해요, A에. 근데 A에 속하지 않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만 있어도 얘는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1번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같은 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등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는 역시 아니다는 기호의 사선으로 거서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B의 원소가 같을 때 A, B는 서로 같다, 집합적으로 같다는 원소들이 모두 같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1, 2, 3이고 B는 X와 X는 3이하의 자연수 얘기를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A집합이랑 B집합의 모든 구성하는 원소와 개수가 똑같으니까 두 집합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가 1, 2, 3이고 얘가 1, 2, 3이니까 A가 B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A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원소의 개수가 같고 구성한 애들이 다 똑같으면 두 집합이 같은 건데, 원래 이제 정의적으로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가 A에 포함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가 두 집합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부분 집합입니다. 진부분 집합은, 자, 우리가 자명한 부분 집합이 두 개가 있었죠. 어떤 집합에 공집합은 자명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고, A 집합에 A 집합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두 집합 A, B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얘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가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명확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집합이 진짜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13이고 B가 1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A, B와 같지 않으니까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A가 1부터 N까지의 원소가 있어요. 이거의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의 부분 집합은 2n제곱이고 A의 진부분 집합은 2n에서 1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원소를 이제 개수를 조금 가져와서 요렇게 해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 부분 집합이 있어요. 얘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얘네들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세 개로 구성되는 집합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 경우가 두 가지, 요 경우가 두 가지, 요 경우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경우마다 얘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이거하고 이게 결정되면 요 각각마다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해서 얘가 8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 집합을 구성을 할 거예요. 얘 원소 A라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A에 해당하는 원소의 경우의 개수가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이렇게 나와서 얘는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에다 n제곱 붙이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게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제곱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기 때문에 2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한번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4제곱 나와서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에서 자기 자신을 빼주시면 되니까 16-1에서 얘가 15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n인 개면 2의 n제곱이다.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1을 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요렇게 n개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갖거나 같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 원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특정 원소 M개를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집합의 원소 중에 특정 원소 K개를 갖고 갖지 않는 집합 A의 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여하튼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거나 그 개수만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잘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집합이 2, 4, 6, 8이 나와 있는데, 자,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자, A집합이 있어요. 2, 4, 6, 8입니다. 자, 여기에 부분집합을 이제 B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B4는 2, 4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2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쵸? 2,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8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둘 다 안 들어가면 그냥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 둘 다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성을 해주면 되냐 하면, 얘네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6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죄송합니다. 8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두 개씩만 따지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아니면 두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봤더니 두 가지죠. 얘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의 4제곱에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두 가지를 빼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니까 8은 2, 4, 6, 8에서 8은 들어가면 아예 안 돼요.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의 4제곱에서 들어가지 않는 원소 하나를 뺀 게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 나와서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2는 반드시 갖고 4, 6은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분집합 D를 구성을 할 때 2, 4, 6, 8 전체 집합에서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고정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는 거고, 4, 6은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8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정되는 경우 한 가지에다가 얘는 두 가지니까 얘들 다 곱해서 총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2의 4제곱에서 3을 뺐다. 왜냐하면 3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안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만 나오는 거를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우가 이거 한 가지,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 한 가지,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 한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 원소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집합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기호랑 원소 기호가 이제 섞여서 나오니까 요거를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1번은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가 맞죠. 물론 얘는 두 가지 표현이 다 맞습니다. 요렇게 될 때는 집합이고요. 공집합이고 요렇게 될 때는 요거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맞게 할 수 있으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참 애매한데 얘는 이제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요렇게 될 때는 요걸 공집합의 원소고 요거는 요 원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게 할 수 있으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죠. 옳지 않은 것은인데 도저히 맞게 못하면 그때 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집합을 원소라고 보면 돼요.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 중괄호 씌우면 집합이 돼서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1은 요거는 A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얘가 틀렸네요. 자, 1은 원소죠. 1은 A의 원소고 원소에다가 중괄호를 씌우면 집합이 되고 그건 A의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표현해다 맞는 거고 자, 요거 자체는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1이 A의 원소니까 거기에 중괄호를 했으니까 집합이고 여기에서는 집합 기호를 써줘야 맞습니다. 자, 네 번째 1, 2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거 하나가 원소고 요게 그래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원소로 보셔야 되고 1, 2는 그 A의 부분집합이다 나와 있는데 이때는 1, 2를 요걸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요걸로 보면 틀리죠. 근데 요게 원소를 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우면 요렇게 되니까 요게 A집합의 원소에다가 맞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게 할 수 있으면 맞는 거고 도저히 맞게 할 수 없으면 그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포함하는 집합을 한다고 하면 얘는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원소로 한 집합으로 하면 얘가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요렇게 표현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요런 형태를 포함한다. 얘는 컨테이너의 C의 약자고 얘는 엘리먼트의 E의 2를 비슷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는 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자,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위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A집합이 1하고 A 플러스 A라고 돼 있고 B집합의 원소가 3개가 나와 있고 A가 B에 포함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이 A가 B에 포함되니까 여기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1이 여기 있는데 1이 얘가 아니고 1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또는 이게 될 수 있죠. 두 개가.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3번 생각해야 되고 3번 생각해야 되니까 경우가 좀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요렇게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우를 3개 따지는 거랑 이제 문자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자, 1이 A에 포함이 되면 1이 B에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제곱 플러스 A가 1이고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아예 경우가 안 되겠죠.
실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이 a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a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답이 나오면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a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1하고 2가 되면 될 것 같고, b 집합은 3, 2, 1이 되고 a가 b에 포함되는 게 맞죠. 이게 때로는 이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구한 게 다 답이 아니고 대입했을 때 a가 b에 포함되는 걸로 a의 원소들이 다 b에 포함되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포함계가 성립하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부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a하고 b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하고 얘는 다르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푸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자, 얘가 1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a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여기가 3 되면 될 것 같고, b집합은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얘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괜찮고, 자, a가 2일 때 둘 다 성립하면 답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플러스 4니까 8 나오면 되고, 3하고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두 개가 다르니까 이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게 a가 1일 때겠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갖고 하셔도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그래서 아무거나 원소 잡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제 10번. 자,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고, A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6은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소 개수 총 5개죠? 자, 바로 쓰면 2에 원래 5개에서 5는 반드시 가지니까 반드시 갖는 경우는 하나죠. 그럼 요거 하나 빼야 돼요. 3, 6은 같지 않으니까 2개 빼야 되겠죠? 그럼 2에 제곱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모두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 원소가 모두 짝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원소가 짝수인 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모든 원소가 짝수인 건 짝수는 지금 2하고 4밖에 없으니까요. 2의 제곱 나와서 32에서 4를 빼면 28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 적어도 뭐 하나 이상의, 한 명 이상의 여자를 포함한다.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떤 걸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에서 그 반대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까지 마무리했고 11번 할게요. 자,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X가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B집합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보면 자, 2, 4를 포함을 하고 X는
1, 2, 3, 4, 6, 12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x라는 집합은 얘네를 반드시 포함하고 얘네들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럼 2의 6제곱에서 얘네 두 개는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얘네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얘네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의 경우의 수는 다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경우의 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와서 여기서 2의 4제곱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두 개를 빼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꼭 요걸 뺀다 요거를 뭐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 원리대로 이제 푸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